2. 눈물 웅덩이. 요상하네, 요상하네. 앨리스는 소리쳤다. 앨리스는 너무 놀라 그 순간 이상하네 라고 바로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이젠 세상에서 제일 큰 망원경처럼 몸이 커지고 있잖아. 불쌍한 내 발. 아래를 내려다보니 키가 커지면서 발이 너무 멀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았다. 아, 가엾은 내 발. 이제 누가 너한테 신발과 양말을 신겨줄까? 이제 나는 못하는데. 봐라, 이제 네가 스스로 해야겠다. 그래도 내 발에게 잘해줘야 돼. 안 그러면 발들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주지 않을 테니까. 어디 보자. 그럼 크리스마스 때마다 새 부츠를 내 발한테 사줘야겠다. 그리고 앨리스는 어떻게 할지 계획도 세워보았다. 그래, 소포로 배달시켜야 되겠다. 그리곤 생각했다. 발한테 선물을 보내다니 얼마나 우스울까?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면 진짜 웃기겠다. 벽난로 카페트 위에 있는 앨리스 오른쪽 발 귀하. 사랑하는 앨리스가.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바로 그 순간 앨리스는 복도 천장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제 앨리스의 키는 거의 3m에 가까워졌다. 앨리스는 작은 황금 열쇠를 얼른 집어들고 서둘러 정원 문 쪽으로 달려갔다. 가엾은 앨리스. 앨리스는 몸이 너무 커서 옆으로 누워 한쪽 눈으로 겨우 정원 문 밖을 내다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이제는 정원으로 나가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졌다. 앨리스는 주저앉아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앨리스는 혼잣말했다. 너 부끄러운 줄 알아. 너처럼 다 큰 애가 이렇게 울기만 하면 어떡해? 그만 울어, 당장! 그래놓고는 앨리스는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계속 엉엉 울어서 흘린 눈물이 몇 양동이나 될 정도였다. 몸이 커진 앨리스의 눈물로 복도 한가운데에는 깊이가 10cm쯤 되는 물웅덩이가 생겨났다. 잠시 후 멀리서 후다닥 하는 발소리가 조그맣게 들렸다. 앨리스는 무슨 소리인지 보려고 얼른 눈물을 닦았다. 아까 그 흰토끼가 되돌아오는 중이었다. 흰토끼는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한 손에는 흰색 가죽 장갑 한 켤레를 다른 한 손에는 커다란 부채를 들고 있었다. 흰토끼는 종종 걸음으로 중얼거렸다. 아, 공작 부인, 공작 부인. 아, 내가 이렇게 늦으면 불같이 화를 낼 텐데. 앨리스는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해야 할 상황이었다. 앨리스는 흰토끼가 다가오자 낮고 수줍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저기요, 죄송하지만. 흰토끼는 깜짝 놀라 흰 장갑과 부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도망가 버렸다. 앨리스는 부채와 장갑을 주었고 복도가 아주 더웠으므로 부채질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혼잣말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오늘은 모든 일이 너무 이상해. 어제까지만 해도 보통 때와 다름없었는데 내가 밤새 바뀌어 버렸나? 가만 보자.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다른 게 있었나? 약간 달랐던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내가 달라졌다면 그럼 지금 나는 누구인 거지? 아, 이건 정말 대단한 수수께끼군. 그리고 앨리스 자기와 나이가 같은 아이들을 한 명씩 떠올려 보았다. 혹시 자기가 그 아이들 중 한 명으로 변신한 건 아닌가 궁금해서였다. 내가 에이다가 아닌 건 확실해. 그의 머리카락은 곱슬곱슬 긴 머리인데 내 머리는 곱슬거리지 않거든. 그리고 메이블도 아니야. 난 모르는 게 없는데 그 애는 아는 게 별로 없잖아. 그래, 그 애는 그 애고 나는 나야. 아, 정말 수수께끼야. 내가 알고 있었던 걸 지금도 알고 있는지 시험해봐야겠어. 어디 보자. 4 곱하기 5는 12고 4 곱하기 6은? 그래, 13이지. 또 4 곱하기 7은? 이렇게 하면 20 가까이에도 갈 수 없잖아. 그래, 구구단이 뭐가 중요해. 그래,
지리 공부를 떠올려 보자. 런던은 파리의 수도이고 파리는 로마의 수도이고 아니야, 다 틀리네. 난 메이블로 변한 게 틀림없어. 휴, 그래, 그럼 꼬마 악어라는 시를 외워보아야겠어. 앨리스는 수업을 받는 것처럼 무릎 위에 양손을 포개고 시를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왠지 목소리는 갈라지고 단어도 가끔씩 틀리는 것만 같았다. 빛나는 꼬리를 가진 꼬마 악어. 황금빛 등껍질 위에 물을 뿌리네. 명랑하게 미소 지으며 단정한 발톱을 쫙 벌리고 부드럽게 미소 짓는 입속으로 작은 물고기들을 맞아들여요. 아, 확실히 틀린 것 같아. 가엾은 앨리스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어 말했다. 난 결국 메이블이 되고 말았어. 그럼 그 좁은 집에서 가지고 놀 장난감도 없이 살아야 될 것 아니야. 그리고 참,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네. 안 돼. 이렇게 해야겠어. 내가 메이블이라면 그냥 여기 있을래. 사람들이 땅 위에서 날 내려다보며 어서 올라오렴 해도 소용없어. 난 고개를 들고 제가 누구인가요? 그걸 먼저 말해주세요.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올라갈게요.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전 다른 사람이 될 때까지 그냥 여기 있을래요. 아, 맙소사. 앨리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아, 그냥 사람들이 내려다봐 주었으면 좋겠어. 이곳에 계속 혼자 있는 건 너무너무 싫어. 앨리스가 이 말을 하며 손을 내려다보니 놀랍게도 자신이 어느새 토끼의 흰 장갑 한 짝을 끼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지? 그래, 내가 다시 작아지나 봐. 앨리스는 일어나서 키를 재보려고 탁자로 갔다. 그랬더니 예상한 대로 이제 키가 60cm보다도 더 작아지고 있었다. 앨리스는 쥐고 있는 부채 때문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빨리 부채를 집어 던졌다. 그래서 더 이상 키가 줄어드는 것을 겨우 막을 수 있었다. 앨리스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몹시 놀랐지만 더 작아져 몸이 없어지게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서 기뻤다. 이제 정원에 갈 수 있겠어. 그리고 작은 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오, 이럴 수가. 작은 문은 다시 잠겨 있었고 작은 황금 열쇠는 전처럼 유리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가엾은 앨리스는 생각했다. 전보다도 더 작아졌잖아. 최악인걸? 이 말을 하는 바로 그 순간 앨리스의 발이 미끄러졌고 다음 순간 풍덩 하고는 소금물이 앨리스의 턱 밑까지 차올랐다. 처음에는 바다에 빠진 줄 알았다. 그렇다면 기차를 타고 돌아가야겠어. 앨리스는 이제까지 딱 한 번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은 모래사장에서 나무삽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또 숙박을 위한 집들이 한 줄로 늘어서 있었고 그 뒤에는 철도역이 있었다. 그래서 앨리스는 바닷가는 다 그렇게 철도역이 있는 줄 알았다. 앨리스는 곧 자신이 빠져있는 그 물이 앨리스의 키가 3미터쯤 되었을 때 흘렸던 눈물 웅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 많이 울지 말 걸 그랬어. 앨리스는 헤엄치면서 밖으로 나가려 애써 보았다. 너무 많이 울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내가 흘린 눈물에 빠져 죽게 생겼다니. 이럴 수가. 오늘 일어난 일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놀라운걸. 바로 그때 웅덩이 저쪽에서 무언가가 첨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가까이 헤엄쳐 갔다. 처음에는 바다 코끼리나 하마인 줄 알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자신이 얼마나 작아졌는지를 생각해내고는 곧 그것이 자기처럼 물에 빠진 조그만 쥐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쥐한테 말을 걸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 하긴 여기서 모든 게 이상하니 쥐가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어쨌든 한번 말을 걸어본다고 손해볼 건 없잖아? 그래서 앨리스는 쥐에게 말을 걸었다. 쥐야, 이 웅덩이에서 나가는 길을 아니? 여기서 헤엄쳐 다니는데 지쳤거든. 쥐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앨리스를 보고는 한쪽 눈을 찡긋하는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내 말을 못 알아듣나 봐. 저 쥐는 프랑스에서 온 쥐인지도 몰라. 그래서 앨리스는 위엠마 샤뜨라고 프랑스어 교과서 맨 처음에 나온 문장을 말해보았다. 이 말은 내 고양이는 어디 있지? 라는 뜻의 프랑스 말이었다. 쥐는 이 말을 듣더니 물에서 펄쩍 뛰어오르고 겁에 질려 덜덜 떠는 것 같았다. 앨리스는 불쌍한 동물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아 얼른 소리쳤다. 아, 정말 미안해. 네가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깜빡했어. 쥐가 성난 목소리로 날카롭게 외쳤다. 고양이를 안 좋아하지? 너가 나라면 고양이를 좋아하겠니? 앨리스가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하지 않겠지. 너무 화내지 마. 하지만 너한테 우리 고양이 다이나를 보여주고 싶어. 다이나를 보면 너도 고양이를 좋아하게 될 거야. 사랑스럽고 얌전한 고양이거든. 앨리스는 물웅덩이에서 느리게 헤엄치며 반쯤은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다. 다이나는 불가에 앉아서 멋지게 그르렁거리며 발을 핥고 얼굴을 씻는다니까. 안아보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또 쥐 잡는데도 선수지. 어머, 미안해. 이번에는 쥐가 털을 온통 쭈뼛 세우는 걸 보고 앨리스는 쥐가 정말로 기분이 상한 걸 눈치채고 다시 소리쳤다. 네가 원치 않으면 우리 더 이상 다이나 이야기나 하지 말자. 정말 우리라고 했어? 쥐는 꼬리까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내가 그런 말을 해본 적이나 있는 것 같아? 우리 쥐 가문은 한 번도 고양이를 좋아해 본 적이 없다고. 고양이는 천하고 더러운 종족이니까. 다시 그 이름 듣지 않게 해줘. 응, 정말로 다시 이야기 안 할게. 앨리스는 얼른 화자를 바꾸었다. 그럼 강아지는 좋아하니? 쥐가 아무 대답이 없자 앨리스가 신이 나서 말했다. 우리 집 근처에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한번 보여주고 싶어. 조그맣고 반짝이는 눈의 테리어 종인데 아주 긴 갈색 털이 나 있지. 그리고 뭐든 물건을 던지면 가서 바로 물어와. 또 얌전히 앉아서 먹을 걸 달라고도 해. 이것저것 못하는 게 없어. 지금 말한 건 강아지가 할 줄 아는 것 중에도 반도 안 말한 거야. 아무튼 그 강아지는 어떤 농부 아저씨 건데 쓸모가 참 많대. 쥐란지는 다 잡고? 어머, 어쩌나? 앨리스가 미안한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또 기분을 상하게 했나 보네. 쥐가 빠르게 허둥지둥 헤엄을 치며 쏜살같이 도망을 치고 있었다. 앨리스는 부드럽게 쥐를 불렀다. 쥐야, 다시 돌아와. 네가 원치 않는다면 이제 고양이나 개 이야기는 더 안 할게. 쥐는 이 말을 듣고 몸을 돌려 앨리스에게 천천히 헤엄쳐 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물 웅덩이를 얼른 빠져나가자. 가서 내 이야기를 모두 들려줄게. 그럼 내가 왜 고양이나 개를 싫어하는지 알게 될 거야. 이제는 정말 나가야 할 상황이었다. 물에 빠진 새와 동물들로 웅덩이가 몹시 붐비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리와 도도새, 앵무새와 새끼 독수리, 그리고 신기한 동물들도 몇 마리 있었다. 앨리스가 앞장서 물가로 나오자 나머지 동물들도 다 같이 따라 나왔다.